제 손에는 지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11살 남자아이의 진단서가 있습니다. 이 진단서 결과는 기존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공식적인 모니터링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부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접근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6월 22일이었죠. 자신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면서 아들 또한 피해자인 어머니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급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진단서와 CT 등 의료 기록을 환경부에 제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가정은 CMIT, MIT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메이트만 사용했던 피해자입니다. 코안에 심한 염증을 앓고 있던 10살 남자 어린이의 진단서에는 섬유성 고령성 이상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이 어린이는 비점막, 즉 코안의 점막에 섬유화 병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기존 살균제 피해가 폐가 딱딱해져서 사망에 이르는 폐섬유화였다면 이 증상은 일명 코섬유화, 코 안에 비강섬유화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 안에서 섬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피해 사례를 어머니 대신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아들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섬유화가 가습기 살균제, 즉 CMIT, 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인지는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서 최종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문가의 판단이 늦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2년 가습기 살균제 회수 명령을 3개월이나 늦게 내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폐이해질환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물 독성 실험으로 최종 판정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한 1, 2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후에 판정 기준을 만들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피해 접수를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공포에 계속 시달려야 합니다. 코 섬유화를 앓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가습기에 의한 것인지를 판정해야 합니다. 역학적, 임상적 판단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 독성 실험보다 인간 인체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역학적, 임상적 판단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이미 동물 독성 실험에서 폐섬유화와는 인과관계가 없지만 역학적, 임상적 조사 결과에 따라 가습기 메이트 사용자 3명에 대해서 이미 지원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동물 독성 실험 결과가 아닌 전문가의 조사에 따라서 CMIT, MIT에 대한 피해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섬유화가 확인된 어린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습기 살균제와의 증상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2016년 말까지 진행될 3차 피해자 접수에도 새로운 판정 기준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작성해서 공유하고 있는 피해자 폐상태 모니터링 분석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모니터링 주 기관인 모 병원의 모 교수는 어린이들은 다른 폐 손상에 그것처럼 성장하면서 호전되거나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현재 수년간의 모니터링 결과 더 나빠지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치료약이나 치료 방법이 없으며 이런 상태가 수년간 계속되어 그들이 성인이 될 경우 상당수 어린이 피해자들의 폐이식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다.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예상한 것처럼 분석 결과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폐기능이 정상인의 퇴화 속도보다 현저히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수년 이내에 상당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자료를 보고 두려움과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도 부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발주한 건강 모니터링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 추가 조사 연구 결과 보고서는 이를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과거보다
과거에 비해서 좋아졌는지 아니면 악화됐는지에 대해서 이 자료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발주한 이 보고서의 연구 책임자는 피해자들 사이에서 지금 회람되고 있는 그 병원의 모 교수와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가습기 피해자, 살균제 피해자들의 건강이 어떻게 호전되고 악화되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그 기관에서 떠들고 있는 자료들을 다 회람하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피해자들에게 회람되고 있는 저 자료의 내용이 맞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피해자가 지금 회람하고 있는 자료의 내용이 틀린 자료라고 한다면 정부는 이 피해자들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결과를 정확하게 또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하죠. 정부가 피해자의 지원 범위를 조금 넓히고 폐이해 질환에 대한 조사 영역을 발주하면서 시간을 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화학물질 책임 부서인 환경부가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에 따라서 타 부서가 참여하는 형태로 가습기 살균제 재난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에서는 한 전문가가 가습기가 공중으로 뿜어내는 물입자의 크기는 수마이크론 이상으로 비감과 상기도에 걸려서 비염, 기관지염 등의 손상으로 연결될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코 섬유화가 확인된 어린이의 사례가 정부의 보고서와 이 사례가 정부의 보고서에서 예상한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폐이해 질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상 그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가 아닌 국무조정실에서 이 문제를 직접 책임지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범위와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자 구제를 신속 정확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안전사회로 가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